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쉬 에듀의 신현입니다. 오늘은 작년 수능이에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의 3점짜리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에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시간을 두고 푸는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영어 영역 같은 경우가 총 70분이 주어지거든요. 듣기가 총 17문제고, 그래서 독해 문제가 28문제입니다. 듣기가 약 보통 20분 정도가 할애가 돼요. 그러면 독해가 50분이죠. 근데 마킹 시간 5분을 준다고 생각하면 45분 안에 28문제를 풀어야 해요. 근데 28문제 중에서도 독해에서 3점짜리 문제가 보통 7문제씩이 나와요. 3점 문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시면 되냐면 이제 독해 지문을 풀기 시작할 때 순서대로 풀어 나가시되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1분 안에 푸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 3분 30초에서 길게는 4분 정도까지 안에 푸실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학생에 따라서 나는 이제 3점짜리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안 풀고 좀 포기하고 풀 수 있는 거에서 풀 거야 하는 학생들은 이런 2점짜리 문제들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서 더 득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실 수 있겠죠. 근데 보통 1,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문제도 꾸준히 훈련을 하시는데 제한 시간을 두시고 훈련을 하시면 어떤 게 좋으냐면 이제 감각이 길러지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속독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for example에 해당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 스킵하고 또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 뭐 일부 뭐 이 문장은 잘 해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석이 된 문장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막연히 문제를 풀던 연습만 하는 것과 제한 시간을 두고 푸는 거는 실전 감각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제한 시간을 두시고 푸는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들은 3분 30초 정도, 길게는 4분 정도 안에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점짜리 문제 같이 풀이하실 건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7문제를 다 넣으면 그래서 오늘 한두 문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21번 문제부터 함께 볼게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문제, 요거 꾸준히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보통 3점짜리 문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한 문장씩 같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부분 이제 필수 구문이 있어요. 필수 구문은 이 풀이가 끝난 후에 제가 또 따로 예문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과 동시에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Coming of a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personal diary became a centerpiece in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 at the heart of which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que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which allow it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문장이 상당히 길죠? 중간에 이제 of which 구문도 있고 which 구문도 있어요. 그러면서 문장을 점점 늘려준 거예요.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분사구문으로 시작한 거네요. ing로 시작했죠. 개인의 다이어리, 우리가 쓰는 다이어리의 일기예요, 일기. 일기가 중심이 되었대요. In the construction, 구성에 있어서 of modern subjectivity. 현대의 subjectivity, 주체성의 구성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 subjectivity는 외우셔야 할 단어입니다. 주체성. At the heart of which라고 나와요. 일단 of which 하면은 소유격인데 of which 칸마 뒤에 나왔죠. 개수용법으로 쓰였는데
앞에 at the heart가 나오면서 문장이 더 복잡해졌어요. 요 구문 복잡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문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원래 at the heart라는 건 문장 뒤에 있어야 되죠. 이런 부사구는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왔어요. 왜 앞으로 왔을까요? 강조를 위해서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뒤에 도치가 일어나요. 동사가 먼저 나온 거 보이시죠? 뒤에가 주어예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일단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그럼 OVH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주체성의 construction, 구성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 그 중심에는 at the heart,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the application of reason, reason이 명사로 이성이죠. 이성과 비평, critic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세계,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성과 비평의 적용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수종법으로 나오죠. which allow it. which라는 거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계수종법으로 쓰일 때. which allow it. 가능하게 했다. the creation of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창조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사실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법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둘 다 계수종법으로 나온 것이며 of which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인데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at the heart가 문장 맨 앞에,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왔기 때문에 뒤에 도치가 일어나서 더 복잡해 보인 것이다. 사실은 별거 아니다. 그 주체성의 이런 application이 이 중심에 있게 되었다. 요렇게인데 자연스럽게 하면 그 주체성인데 그 중심에는 이러한 적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걸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크게 구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은 좀 거창해 보이는데 결론은 그거죠. 퍼스널 다이어리가 이런 중심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세상과 셀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창조하게 했고 뭐 이런 역할들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Diaries were 다음 문장이에요. Diaries were central media through which enlightened and free subjects could be constructed. 또 관계대명사가 나오네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리는 중점적인 미디어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through 그 전치사 살려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이어리는 센트럴 미디어, 중점적인 미디어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계몽된, enlightened 되고 자유로운 subject, 그 실험자, 피실험자, 그 대상자 라는 뜻이 되죠. 그 free subject, 그 대상자가 형성이 될 수 있다. They provided the space where one could write daily about her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그들은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 장소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ey는 아마 diarie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here, 관계 부사죠. space를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예요. 그 공간에서 불특정한 사람을 나타낼 때 one을 쓰죠. 그 사람은 쓸 수 있어요. 매일 뭐에 대해서 그녀의 뭐 행방, 느낌,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다이어리에 쓸 수 있죠.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disparate entries, events and happenstances could be rendered into insights and narratives about the self and allow it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이렇게 그죠?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disparate는 별표로 나와 있네요. 이런 이질적인 entries라는 거는 이제 항목이에요. 항목. 이질적인 항목들, 사건들, 이벤트들 그리고 happenstances 어떤 우연의 일들 이런 것들이 수동태로 나와 있죠. 렌더는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뭘로?
이런 통찰력이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다 지금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허용이 될 수 있죠. 뭘 위해서? 그 형성, 주체성의 형성, 자기 주체성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기능이 있죠. 다이어리를 쓴다라는 것은. 근데 그 다이어리를 썼을 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었을 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It is in that context that the idea of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s. 자,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 건데, 자, 이때 가주어진 주 구문도 있고, 이렇게 강조 구문을 쓰는 구문도 있거든요. 그 구분하는 방법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in that context라는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구문을 쓴 거예요. 원래 문장에서 in that context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 it that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면 강조하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it is in that contex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그 the idea of the self as는 뭐뭐로써죠.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이런 단어들, 말들로 만들어지고 탐험이 될 수 있다. 탐험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자아, 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아라는 그런 개념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글쓴이 라이터는 in that context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앞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in that context 이러한 점에서 자아라는 거 근데 뭘로? 다이어리는 글로 쓰는 거잖아요. 이런 words를 글로 단어들로 만들어진 탐험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서의 이런 자아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emerge는 나타나다라는 뜻이고 이때 강조 구문을 쓴 거예요. 다음 문장.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다이어리라는 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예요. 세미콜론, 상술이 들어갑니다. One would write for oneself or in Habermas formation, one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불특정한 사람 나타날 때 one 쓸 수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쓸 것이에요. 혹은 함버마의 그 말에 따르면, formulation에 따르면 그 사람이 세운 그런 이론에 따르면 one would make oneself 자기 자신을 public하게 한다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쵸? One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하게 퍼블릭하게 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이어리를 쓰면 리리딩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주체성이 생길 수 있고 아무래도 자기를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성찰력과 내러티브스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요게 요 말인 거죠. 이 문맥을 자연스럽게 따지면 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을 퍼블릭하게 한다라는 거.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라는 거는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이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끝까지 해석을 해보면 By making the self public in a private sphere, the self also became an object for self-inspection and self-critique.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공공연하게 함으로써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the self 그 자신은 또한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다. for self-inspection 자기를 inspect라는 건 원래 면밀히 관찰하는 거거든요. 자기 관찰 그리고 자기를 비평하는 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퍼블릭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즉 더 성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거 그대로 썼어요. 답 1번. Use writing as a means는 수단이죠. 의미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 붙어 있죠. means 수단이에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use writing as a means of reflecting on oneself. reflect on이라는 것 자체가
심사숙고하다, 성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심사숙고하고 성찰하는 수단으로서 쓰였다. 그대로 잘 쓰여 있죠. 2번은 build one's identity by reading others' diaries. 아니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다이어리를 읽음으로써 아니죠. exchange feedback in the process of writing. 피드백을 교환한다. 그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없었고요. create an alternate ego to present to others. alternate, 대안이 되는 자아예요. ego라는 건 자아를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마치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닌 뭔가 다른 ego를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죠. 5번 develop topics for writing about selfhood. 주제 토픽들을 만들어낸다. 라이팅을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요 내용도 아니고요. 결국 이 다이어리의 여기서의 그 효과, 그 기능은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이런 다시 읽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읽어봄으로써 어떤 통찰력을 기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narratives를 만든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만들어간다라는 거는 reflect온을 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순차적으로 잘 읽었다면 그렇게 막 꼬여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단어를 좀 찝어드리면 필수 단어들은 subjectivity 되겠고요. 주체성. critic 하면 비평이고 그리고 enlightened, 계몽된 그리고 render, 별표로 나와 있지만 외우셔야 할 단어예요. render A, B, A를 B로 만들다 또는 into처럼 render A into B, A를 B로 만들다인데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는 표현이었고 insight는 통찰력이고 emerge, 나타나다라는 뜻이고요. public, 공공연하게 만드는 거죠. self-inspection, 자기 관찰, 면밀하게 보는 걸 이제 inspe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기에서도 reflect on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성찰하는 거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 이렇게 단어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부분도 이제 여기 관계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개수종법으로 나온 거, 도치된 것도 함께 보셔야 되는 거. 요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which. 개수종법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자연스럽게 throug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런 구문들을 매끈하게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구문들 설명 바로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때 강조 구문 앞에 지문에서 나왔었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 강조 구문이 있고 그리고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는데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일단 강조 구문의 예문으로 한번 보세요. 원래 문장은 Lisa knows about the hidden present. 리사는 안다. 그 숨겨진 선물에 대해서. 근데 바로 리사가 알고 있다. 리사를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화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It is Lisa that knows about the hidden present. 이렇게 해서 이때 가운데다 강조하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근데 이 강조하는 요 부분이 사람이라면 that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해요. It is Lisa who knows about the hidden present. 이게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잠시만요. it is하고 that을 삭제를 해서 요거를 삭제를 해서 어순 배열이 딱 나오잖아요. 요거를 삭제해서 Lisa knows about the hidden present가 이렇게 딱 어순 배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가주어 진주 구문 볼게요. 원래는 then you passed exam is important. 너가 시험을 패스했다라는 점은 중요하던데 문장이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빼준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it is important 진주어 then you passed exam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지운다고 해서 배열이 나오지 않죠.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실 굳이 두 개를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그래요. 배열이 안 나오죠. 근데 얘는 이렇게 생략해서 보면 배열이 나와요. 원래 이 문장에 짠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게 리사가 아니고 the hidden present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It is the hidden present. It is the hidden present that Lisa knows about.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지문에 나왔던 문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랬을 거예요. The idea of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s in that context. 그런데 in that context, 그 문맥에서를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문맥에서를. 그러면 it is that 가운데에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it is in that context that the idea of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s. 이런 구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니야 이게 강조를 받고 있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문맥에서 그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자기인데 만들어지거나 탐험이 되는 거예요. 말로 만들어지거나 탐험이 되는 것으로서의 자기 주체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해석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it is in that context that 이런 문장을 보면 괜히 문장이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해석이 꼬일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강조 구문이에요. 다음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던 소유격 관계대명사 가 나왔었어요. 그 문장이 좀 복잡해 보였거든요. 왜냐면 부사구가 문장 앞에 오면서 도치까지 일어난 문장이었어요.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들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 그 관계대명사 표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who, whose, whom 할 때 그 whose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경우에 which, of which를 쓰죠. 근데 그 of which는 whose로 바꿀 수 있어요. whose로 이렇게. whose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there are some countries whose resources are scarce.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자원이 부족하대요.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소유물이 나오죠.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of which를 쓰면 보통 이렇게 관사를 넣어요. 그래서 there are some countries of which the resources are scarce. 그래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그 자원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우린 지문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of which. 소유격 배웠는데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죠? 자, at the heart. 요게 문장 앞에 오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at the heart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왔다고요? 강조 위해서 온 거예요. 강조를 위해서. 근데 이건 도치에 대한 문법적 지식도 있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부사구가 그러니까 원래 있었어야 할 문장으로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밑에 이렇게 뒤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보세요.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que to the understanding of word and self is at the heart. 이거일 텐데 at the heart를 강조하려고 여기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사구가 뒤에 있어야 할 게 앞으로 왔으니까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동사가 먼저 온 거예요. 뒤에가 주어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해석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개인적인 다이어리가 센터피스가 되었고 이런 모던한 지금 현대의 주체성의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서 그것의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of which는 소유격이니까 그 중심에서 그 주체성의 적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The application은 적용이죠. 그 이성과 비평의 적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 자신, 주체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성과 비평의 적용이 일어난다. 그 중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뭐 복잡한 문장들은 충분히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고3 영어 지문에서 읽으면서 그랬을 때 뭐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에 왔다는 건 강조를 위해서 온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문장이 또 상당히 길었어요. 뒤에 또 which가 또 나오면서
which 개수용법을 또 만들었죠.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 한 상황이 이런 거를 가능하게 했다. Allow with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창조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완벽하게 해석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3번 문제예요. 주제 문제인데 3점짜리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읽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막 내용이 꼬아져 있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구문도 이렇게 막 어려운 구문이 있진 않았어요. 일단 한번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볼게요.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as opposed to more aggressive forms of regulation is its flexibility and respect for the operation of free markets. disclosure 필수 어휘예요. 뭐 폭로, 정보 공개, closure의 반대말이죠. 닫아놓은 게 아니고 disclose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하는 거에 중요한 이점은 뭐와 반대로? as opposed to, 뭐뭐와 반대로 더 공격적인 형태의 규제, 정부 규제와 반대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의 이점은 이게 동사예요. 그것의 유연성과 그리고 이걸 존중한대요. 뭐를? For the operation of free market. 자유시장의 운영을 존중한다라는 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Regulatory mandates are blunt swords. Regulatory mandates. mandate가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쓰여 있네요. 명령이에요. 이런 규제적인 명령, 규제를 하는 거는 마치 무딘 검과 같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상수를 해요. 세미콜론. 그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neglect,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diversity, 다양성을. 그리고 may have serious unintended adverse effects. 그리고 심각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있대요. adverse effects는 역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영어 지문은 읽을 때 그래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도, 오케이. 이 화자는 이 regulatory mandate를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오죠. 왜냐면 다양성도 무시하고, 오케이.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효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for example. 사실 for example 같은 경우는 상술이에요, 상술. 그거에 대한 상술이니까 사실 for example은 빨리 읽어내려가는 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뒷받침 내용이기 때문에 supporting idea예요, 그냥. 예를 들면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s may produce goods that work less well or that have characteristics that consumers do not want.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밀면서 해석해 볼게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사항들, 이런 가전기구, appliance에 대한 그런 requirement들은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주격관계대명사 work less well, 잘 작동을 안 할 수 있고 혹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특징? 또 수식을 받고 있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게 regulatory mandates의 한 예시로 들었고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네요. 그쵸? 예상했던 내용에 그냥 example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내서 읽어야 되는 경우에 이런 for example은 그러니까 빨리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근데 by contrast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접속사는 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정표가 되죠. 반대로 대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disclosure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information provision respects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대요. 그거에 대한 예시인가 봐요. 그 다음, 그죠? If automobile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measure and publicize the safety characteristics of cars, potential car purchasers can trade safety concerns against other attributes such as price and styling. 만약에 자동차 제조업자가 요구를 받은 거예요. 측정하고 공표를 해야 돼. 이제 publicize를 해야 돼. 발표를 해야 돼. 그 안전 특징, 그 카에 대한 safety characteristic을 공개해라 라는 요구를 오히려 받았다면 그러면 potential 잠재적인 car purchaser 구매자는 아마 트레이드를 할 거예요. 거래를 할 거야. 안전에 대한 염려를 뭐에 대해서? 다른 attribute는 특징들, 예를 들면 가격이나 스타일링 같은 것과 비교를 해봐서
이제 safety concern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더 초이스를 준 거죠. 이 사람들이 알아서 비교를 해보는 초이스를 준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예시예요, 또. If restaurant customers are informed of the calories in their meals, those who want to lose weight can make use of the information, leaving those who are unconcerned about calories unaffected. 만약에 레스토랑 고객이 또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합니다. 정보를 받는 거죠, 수동태니까. 뭐에 대해서? 칼로리에 대해서. 그들의 식단에 대한, 먹는 그 식사에 대한. 그렇다면 종속절 끝났고 후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those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make use of, 이용할 수 있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보를 disclosure로 한 거죠. 정보를 나타냈을 때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절 끝났고 이건 당연히 그런 분사구문이죠. 뭐뭐의 상태로 남기면서 leave가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기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기냐면 who are unconcerned about calories unaffected. 즉 leave는 이제 오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인 상태로 만들다, 남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칼로리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기면서 이렇게 이런 문장에서도 이렇게 구문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끊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종속절, 후부터 어디까지 가로로 묶는지. 주어와 본동사 찾는 건 기본이죠. 후 이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남기면서 분사구문까지. 문장 딱 깔끔하잖아요. 그다음, disclosure does not interfere with and should even promote the autonomy of individual decision making. disclosure 또 나왔죠. 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은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should even 심지어 촉진을 시킬 수 있어요. 무엇을? the autonomy, 자율성, 자치성, 그리고 그 질, 품질, 개인의 의사결정의 품질과 자치성을. 예시는 한 3개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시 같은 거 좀 빨리 읽었다면 이런 추상적인 문장만으로도 사실 풀 수는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isclosure, 정보를 공개하는 거, 여기서 이제 disclosure를 몰랐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꼬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정보를 공개하는 거가 훨씬 좋다. 왜? 마지막 문장. 이런 자율성, 그리고 decision making을 촉진하고 respect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먼저 답부터 찾으면 2번 보세요. Benefits of publicizing information to ensure free choices. 그대로 다 담고 있네요. benefits을 설명하고 있는데 publicizing이 정보를 disclosure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개하는 거, 정보를 공개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이점. 그대로 딱 잡고 있죠. 1번은 steps, 단계들. 벌써 아니죠. 어떤 단계를 설명했어요. Steps to make public information accessible to customers. make는 오형식으로 쓰여있네요. 이런 공공의 이런 정보를 고객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 단계들 아니죠. strategies, 전략들. 의미상조어로 쓰였네요. 투부정사에 for companies to increase profits in a free market. 자유시장에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 아니죠. 전략들? 뭐 이런 disclosure 해서 profit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그걸 이렇게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는 없죠.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disclosure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4번 necessities of identifying and analyzing current industry trends. 필요성들, identify, 구별, 식별하고 분석하는 거. 현재 산업의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하는 거에 필요성 언급한 적 없고요. 5번 effect of diversified markets on reasonable customer choices. 영향, 효과, 다양화된 시장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고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들, 다양한 시장의 영향들 아니죠. 그래서 이 보기 오답으로 나온 이 보기들도 어렵지가 않은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3점짜리였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확 줄여서 풀어주면 좋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 더 시간을 벌어서 풀 수 있게 되니까.
특히 이런 example 많이 주는 것들은 좋아요. example은 그냥 서포팅 아이디어고 빠른 속도로 그냥 쑥쑥 읽어 내려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읽히는 것도 막 어려운 구문이 없어서 잘 쑥쑥 읽혀 내려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들만 찝으면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disclosure는 확실히 아셔야 되겠죠? as opposed to 뭐뭐와 반대로 aggressive 공격적인 regulation 이런 정부 규제를 말하는 거예요. mandate는 명령이고 neglect 무시하다 adverse effect 역효과 자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리고 attribute 하면은 특징이에요 명사로 그리고 이런 분사구문 해석하는 거 깔끔하게 해석하는 거 계속 연습하시고 오형식으로 leave는 목적어가 목적보인 상태로 남기다 그리고 interfere with 방해하다 autonomy 자율성 자치성 그리고 보기에서는 publicize 공표하는 거죠 발표하는 거 ensure 보장하다 그 정도로 단어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따로 설명드릴 구문은 없는 것 같아요